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nly. 자, 오늘은 좀 우리 가정 생활에서 좀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어떤 역학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며느리란 존재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또는 자기가 자라한 그러한 조건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매우 낯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이것이 한 집안에 들어왔다 했을 때 바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아버지는 또한 자기 딸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자, 며느리도 여자고 시어머니도 여자입니다. 두 여자가 한 공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 공간에서 두 개체의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서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만나면서 일어나는 갖가지 그 갈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은 영원한 것이냐 또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견원지간이냐 이것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주가 있는데 그것이 며느리의 사주다. 그러면 그 사주가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떠한 심리적이고 어떠한 언행이고 어떠한 활동력을 그쪽에 표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서 일가는 바로 주체가 되겠죠. 이것이 며느리가 됩니다. 일가는 며느리의 자체가 되고요.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위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론 십신 중에 한 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게 됩니다. 남편은 바로 관이라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이 되겠죠. 자, 남편을 낳은 그 대상이 바로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의 인성이 됩니다. 인성. 그렇죠? 이 인성, 그러니까 관의 인성은 재가 되는 거예요. 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결과적으로 시어머니가 됩니다. 남편이 어머니면서 며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시어머니는 바로 재성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재성은, 일간에 대해서 재성은 바로 극이라고 하는 어떤 압력의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갖는 어떤 심리적인 감정은 어떠할까요? 이거는 내가 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며느리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처음 시집 왔기 때문에 좀 두렵고 또는 굉장히 어렵고 하는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 심리적으로는
바로 자신감이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심리적으로는 내가 간섭하고 지시해야 돼. 지시하고 또 간섭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적인 정서 때문에 감히 간섭과 지시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내면에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극이라는 것은 소유라고 해서 소유.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에 있는 반면에 또 수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 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보호, 이러한 특성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수용과 보호를 하는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운이 여기서 발현될 때, 바로 수용과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도 같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며느리는 이 재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보고, 자기가 지배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배라는 말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배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배는 안 되죠. 시험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근데 다만 의식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잔잔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부터 느끼는 심리는 어떠할까요? 이거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반드시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를 극해오고 나한테 지배를 하고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그런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며느리가 작고 또 왜소해도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하는 어떠한 의사에 대해서 복종을 합니다. 복종. 자, 이 복종이 뭐 어떤 수용이라고는 할 수도 있어요. 수용. 복종은 뭐 굴복하는 거니까 수용.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의 의사를, 뜻을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뭐 가능하면 하고 되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사나 말이나 뜻을 받아들일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을 갖고 있다. 이게 극한적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굴복이라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제 며느리가 하는 어떠한 그 압력이나 또는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심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항상 느끼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일간과 재성만 있다고 한다면 사주에 바로 이러한 상태는 극단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내면에 이러한 자기의 기질에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극단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식상이라는 겁니다. 식상. 일간에 대해서 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며느리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식상이라는 거는 바로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이건 물론 작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심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세상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배려심이 발루가 바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식상 자체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발현이 돼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인연된 대상한테는 반드시 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또는 지지도 해줍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서, 며느리가 재해에 대해서 식상을 갖고 있으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지시나 간섭, 지배에다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애정으로 나타납니다. 애정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정을 주고 사랑을 하고 아끼고 이게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죠. 애정심.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사주에 재석이 있고 식상이 천간의 기세를 가지고 표출돼 있으면은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 정서나 성정이 매우 부드럽고 완만하고 또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애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없으면은 그래서 일간과 제 관계만 강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갈등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어떠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간 며느리를 두고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며느리의 하고의 어떤 융화 관계. 그렇죠? 며느리 말도 잘 들어주고 또는 며느리도 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융화를 일으켜서 평온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될까? 여기는 두 가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극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는 기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극단적인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반드시 며느리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수용해 줘야 됩니다. 수용해 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며느리의 마음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하는 어떤 요구를 시어머니가 거부를 하면은 이거는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화살표 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꺾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는 이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워지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자기 스스로 반격할 그러한 기운의 흐름은 없습니다. 며느리 못한다고 탓은 할 수 있겠죠. 탓하면은 탓할수록 며느리의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용해서 달래야죠. 어리니까, 자기보다 어리니까.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며느리에 대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왠지 눈치를 보여야 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시어머니 항상. 그러니까 저 눈치 안 보고 저 며느리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띠를 하나 내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남편.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거는 아들이 되겠죠. 아들. 그렇죠? 아들. 자식이 됩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식만이 이 며느리를 극할 수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울타리에 가둬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운은 바로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죠. 남편이,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이죠. 자, 시어머니가 만약에 남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뱉어내면은 이 말은 반드시 며느리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며느리는 더 강렬한 에너지를 시어머니한테 쏟게 돼 있습니다. 얼만큼 더 불편해지겠어요. 이것이 악의 순환고리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가 남편인 아들에게 아주 좋은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해준다면은 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며느리한테 전달을 시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이때 이 시어머니를 보는 그러한 심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리, 이것이 비법이면 비법입니다. 시어머니 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수용이 아니고 이것은 칭찬인데 이 두 개가 성립이 두 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평생 며느리와의 관계는 견원 관계, 갈등의 관계, 경쟁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참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갑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고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의 자체도 있지만은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의 그 식구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 수용을 하고 제3자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칭찬이라는 그 엄청난 그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의 이 삼각관계는 굉장히 원만해지고 화목해집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이제 사주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과연 이 며느리 사주입니다. 본명인 여자의 며느리 사주예요. 이 며느리는 과연 시어머니한테 잘할까? 시어머니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제 2차 문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며느리가 식상과 재성이 있으면 바로 이 식상의 배려심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그래서 애정을 느끼고 많은 보살핌과 배려를 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어머니의 어떤 자세, 움직임 이거에 따라서도 또 편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식신과 재를 갖고 있느냐 사주에 며느리 사주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하나의 사주가 바로 며느리의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느리의 사주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자, 임수일간이 재성이 있으면은 시어머니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성은 바로 이것이 재성이다. 수국화. 자, 그 대신 먼저 볼 거는 임수의 기세입니다. 임수가 이 네 글자의 원국에서 어떠한 기세를 가졌는가를 먼저 따져보면은 이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어떠한 기운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기운적으로 활동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임수가 여기서 봤을 때 임수는 바로 신에서 장생을 합니다. 장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임수가. 여기서. 이거는 묘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 양지가 되고 굉장히 약한데 그래도 하나 뿌리는 내려 하니까는 그래도 묘가 그렇죠? 이게 병지입니다. 병지인데 자 사지 병지가 사지네. 예. 사지가 되는데 그래도 약하죠. 사지는 미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수의 기세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렇게 사회 활동력은 뛰어나지 않죠. 자, 그 대신 이제 수국화니까 이게 재성이 되겠죠. 극하는 글자, 그렇죠? 임수와 수국화.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럼 병화의 기세 볼까요? 오미. 그렇죠? 화국을 만들고 있죠. 지지에. 그러니까 기세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생목. 그렇죠? 수생목. 그러니까 을목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이건 물론 상관이 되겠죠. 상관. 식상에서 상관에 해당됩니다. 상관의 을목은 즉 묘진이라는 목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진 목국을 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신금도 있네요. 신금은 금생수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금생수 해가지고. 근데 신금은 자에서 장생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12운성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글자 중에서 그러면 어디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미가 세지가 됩니다. 신금이 미를 보면 바로 이제 세지에 해당돼요. 세지. 미가 세지에 해당됩니다. 그럼 세지면은 한 중간 정도의 힘을 갖다고 볼 수 있고, 좀 강한 편에 들겠죠. 걸록이나 지형에 비해서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세지는 강한 편에 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의 관계를 논하니까 바로 병화의 관계를 논하면 됩니다. 임수가 시어머니를 보고 있다. 근데 자기 기세는 약하고 시어머니 기세는 매우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계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심리가 어떻겠어요? 강하니까 감히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자신감도 있고 또 강요도 하고 압력도 있고 지시도 하기도 하고 간섭도 해야 되는 대상인데 감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그것이 올라오지만은 겉으로 행위 자체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요구 같은 것을 시어머니한테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하면은 바로 뭐 들어주겠지만은 또 대부분은 그걸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는 주도권을 잡을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관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모든 걸 능동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하기 때문에 이게 큰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자기 힘은 약하고 이런 것들은 강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그렇죠. 이 며느리라고 했죠.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애정은 항상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식상 때문에. 그렇죠? 이 식상의 이러한 배려심 때문에
이 배려심이 바로 여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것들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세관계, 이 기세와 이 기세라는 관계 속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운이 딱 흐릅니다. 자, 다른 건 이거 인성은 여기서 제외되고요. 임수인, 이 일간의 기세가 지금 결혼을 만약에 이전에 했다면 여기서 마음대로 시어머니한테 요구를 하지 못하다가 이때부터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임수가 축에 이르면은 이거는 세지입니다. 자, 이것이 세지가 되고요. 그다음 왕지가 되고 걸록이 됩니다. 노광세 이렇게 역으로 이제 가죠. 역으로. 그러니까 37세부터 지금 아무런 힘이 없던 이 며느리가 이때부터 힘이 커집니다. 47세가 되면 왕지 걸룩에 이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의 기세가 커집니다. 이때는 능히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할 때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적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배려심이라는 이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집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똑똑해졌고 뭔가에 대한 사람을 대하는 그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의 변화를 통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성이 변해져 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다소 며느리가 뭔가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이 운의 변화가 이 며느리의 마음을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시어머니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를 쫙 펼쳐놓고 한번 조명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큰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확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